뉴스 브리핑. FDA는 어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의 혈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이용하는 방법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는 이번 후 사흘 안에 코로나19 혈장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상태가 호전됐다면서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7만 명이 혈장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만 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혈장 치료법이 사망률을 35%나 줄여줬다며 오늘은 우리가 고대해오던 아주 대단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모든 국민이 혈장을 기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혈장 치료법이 제대로 실험되지 않았다며 의구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1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된 마르코가 오늘 루이지애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르코는 이후 휴스턴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마르코가 지나간 뒤로 아직은 열대성 폭풍인 로라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또다시 루이지애나 인근에 상륙할 예정인데요. 로라는 이후 애틀란타 방향으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로라가 3등급 허리케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남부 지역에 적잖은 피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루이지애나는 해안선에서 30마일 내륙까지 물에 덮일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와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집계 결과 23개 주의 올해 예비선거에서 기각된 우편투표가 53만 4천여 표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무효로 처리된 우편투표와 부재자 투표가 31만 9천 표였던 것에 비해 매우 많은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20개 주에서 우편투표를 확대하거나 참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올해는 1억 9,500만 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기록적인 무효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마지막 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로 막을 내리게 될 이번 전당대회는 위대한 미국 이야기를 받들며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이민 1세대로 백악관 핵심 실세로 성장한 한인 마시아 리 켈리가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공화당 전당대회 총괄 책임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백인 경찰이 또 흑인에게 총을 쏴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어제 오후 5시경 발생했습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사건 현장 영상에는 경찰이 제이콥 블레이크의 등 뒤에서 총구를 들이대며 멈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은 자신의 차로 걸어가 문을 열었고 그러자 따라갔던 경찰이 제이콥에게 총을 여러 발 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가정 문제로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제이콥이 비무장하고 있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삽시간에 생겨났는데요. 시위가 격화되자 당국은 오늘 아침까지 시 전체에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관의 연이은 흑인 총격 사건이 또다시 전국의 시위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지난 22일자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 보건부는 23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사망자는 총 5,132명, 누적 확진자는 총 25만 3,9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지아 공대에서는 어제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이 중 20명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1 얼라이브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개학한 조지아 공대는 지금까지 총 115명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중 24명은 한 개의 남학생 사교 클럽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애틀란타시 버크헤드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로 이곳 건물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잃고 큰 어려움에 빠진 한인 윤태선 씨를 돕자는 온라인 캠페인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 씨는 중증 장애인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둔 싱글맘으로 작년 2월부터 카페를 운영해왔는데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화재까지 당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상황입니다. 보험도 커버리지가 매우 작아 가게 구입 비용의 4분의 1도 안 되는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라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동남부 한인외식업협회 김정은 회장 일행은 22일 윤 씨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GoFundMe.com에 윤 씨 가족을 돕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4일 오전 6시 현재 29명이 2,044달러를 기부한 상태입니다. 최근 건강 이상 신호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또다시 세이오 대학 병원을 방문해 3시간 반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에도 이 병원을 방문해 7시간 반을 머물렀는데요. 오늘은 아베 총리가 역대 일본 총리 연속 재임 일수 신기록을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국리관저 측은 지난주 검사 결과를 설명받는 절차일 뿐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이지 않게 이어지는 병원 방문에 아베 총리의 건강을 둘러싼 의문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례 등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 면제 대상을 현재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현재 자매에서 앞으로는 재혼한 부모, 며느리와 사위까지 확대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장례 행사 범위도 장례식 외에 발인, 사무제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격리 면제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25일 제주 남쪽 해상으로 올라올 전망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태풍 바비는 26일 오후 제주도에 근접한 뒤 서해상으로 이동해 27일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27일까지 전국의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FDA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을 승인했다, 긴급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그 혈장 치료법입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 병을 이겨내시고 회복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혈장을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좀 특이해서 이 혈장 치료법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하는 그 치료 연구가 계속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혈장 치료법이 원래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늘 효과가 있는 것이어서 지금의 연구 단계가 이 방법이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 일반인들에게 써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안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또 그 의견에 반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당장 급할 때 이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지금은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라도 일단은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양쪽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혈장 치료법을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밀어붙여서 지금 어떻게든 사람들이 쓰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압박을 넣어왔는데요. 왜 그런 압박을 넣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요, 진작부터 이 혈장 치료법 사용하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19를 자신이 정복을 하는데 일조했다.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점령하는데, 정복하는데 앞장선 대통령으로 기록이 돼야 재선 가도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클로로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 선전해오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다가 만약에 부작용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이 혈장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품에 대한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하게 푸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혈장 치료법은 이번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의 대부분의 바이러스 치료 방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최근 들어서 푸시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거죠. 이 백악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낀 겁니다. 분명히 내가 백신 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을 개발을 하고 그걸 빨리 승인해 주도록 그렇게 압박을 넣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이상하게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직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낀 거죠. 이게 백악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대충 어떤 논조냐 하면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 개발을 늦췄다. 이 치료법 개발을 늦췄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발끈한 거고요. 더 푸시해서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이 그 혈장 치료법이 과연 제대로 치료가 됐는지에 대한 그 자료, 집계, 통계 이런 것들을 아주 급조해서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FDA에서 결국은 승인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숫자가 나오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갑자기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조급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날이죠. 공화당 정당대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을 타겟으로 해서 그 바로 전날에 이런 발표를 했다라는 그 타이밍, 이거 좀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백신 이야기입니다. 백신도 파우치 박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빠르면은 10월 달에 개발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마 연말쯤 돼야 개발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말쯤 돼야 개발이 되고 내년 초는 돼야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양산에 들어가서 일반 국민들에게 퍼지기까지는 아마 내년 봄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백신 개발을요 11월 1일 날 타겟을 해서 그 날짜에 발표하겠다라는 그 내부 계획이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11월 1일은 대통령 선거 이틀을 앞둔 날이죠. 11월 3일이 대통령 선거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이거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처럼 이 미국에서도, 이 땅덩어리 넓은 미국에서도 한번 뉴스가 퍼지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틀이면 대선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백신이 개발됐다, 우리가 드디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대선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 개발, 이 치료제 개발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인데, 그런 매달리는 건 좋은데 그런 날짜들, 발표하는 날짜들 갖다가 어느 특정 일에 맞추기 위해서 껴맞추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치료 방법이 개발이 돼서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였으면 정말 뭐 바랄 게 더 없겠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서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던 것 중에 무효 처리된 투표 수가 23개 주에서 총 53만 4천 표가 나왔다. 이런 집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50개 주에 다 적용하면 숫자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2016년 대선 때요. 2016년 대선 때 우편 투표가 무효 처리된 숫자가 다 합치면은 한 31만 9천 표 된답니다. 이 31만 9천 표라는 숫자는 그 전체 우편 투표 숫자, 그러니까 3,340만 표 정도의 전체 우편 투표 숫자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우편 투표를 하면 그 중에 1명은 이 우편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하여간 문제가 생겨서 무효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올해 대선 선거는 1억이 넘는 1억 9천, 거의 한 2억 가까운 숫자가 지금 우편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편적 우편 투표라는 것이 실시가 된다 그러면 이 보편적 우편 투표는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그런 특별한 상황에만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투표 용지가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유권자들한테, 유권자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다 우편 투표할 수 있게끔 투표 용지가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 국민이 우편 투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하면, 그러면 우편 투표를 하겠다라는 분들은 더 많아지겠죠. 현장에 나와서 직접 투표하겠다라는 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편 투표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면, 그러면은 그로 인한 무효 처리되는 숫자도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 무효 처리되는 숫자,
이 숫자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굵직한 숫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지금 문제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예전에 팍스 TV 앵커가 질문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면 승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겠다라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그냥 말을 돌렸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편 투표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집계가 다 안 됐다라고 이야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편 투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들, 이것들을 지금 각 주 단위로, 왜냐하면 선거 관리가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주 단위에서 이런 우편 투표의 문제성을 사전에 미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는 그걸 지금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편 투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편 투표의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주에 드조이 우체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어떻게든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숫자가 95%의 우편 투표는 95%는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럼 그래봤자 95%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가 비는 거예요.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2016년도에 우편 투표에서는 단 1%만 무효 처리가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5%가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하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자, 오늘 이 드조이 우체국장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다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편 투표 문제가 계속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현장 투표 현장이 어떻게 해서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과연 이런 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지금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주정부 단위로 선거장을 투표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금 문제가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우편 투표 문제에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 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예,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야생 화재 산불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지금 난리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소방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도움을 청했고 주변에 있는 여러 주에서 소방대원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을 파견해줘서 지금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서쪽은 그런데요. 이 남쪽은 지금 또 2개의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이미 마르코는 허리케인으로 이제 격상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로라도 곧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것 같은데요. 이 로라가 오히려 더 파워가 셀 것 같습니다. 지금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허리케인인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륙할 때쯤 되면은 3등급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둘 다 루이지애나주를 타격을 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카트리나 사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사태입니다. 무려 15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기억 속에 있는데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어떡하나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상 전문가들이 어떤 예측을 내놨냐면요. 이번 폭풍으로 인해서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선에서 30마일 안쪽까지 물이 침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0마일입니다. 무려 30마일 안쪽까지 물이 침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침수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당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애틀랜타 쪽으로 꺾입니다. 내륙으로 상륙을 하면은 동쪽부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틀란타 방향으로 지금 올라오게 지금 예상이 돼서, 이 경로가 예상이 돼서 동남부 지역 일대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강한 바람, 지금 뭐 시속 70마일 정도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더 세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집중호우, 이것 정말 저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미리 사전에 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